충남 논산 계량검사의 김성민입니다. 우리 여기 심재철 검찰국장이 나와 계십니까? 네. 아까 뒤에 계세요? 예. 우리 심재철 검찰국장님이 8월까지 반부패 부장하셨죠, 대검에? 네, 그렇습니다. 지난번에 우리 윤석열 총장 국정감사 때 내용을 다 보셨죠? 네. 그 이제 온 국민이 이게 관심사예요. 자, 5월 달에 야당 관련 정치인에 관련해서 진술이 나왔어요. 돈을 매덕 받았다. 그 사람이 변호사입니다. 전직 검사장이에요.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통신과 계좌 영장까지 나왔습니다. 그런데 이게 구두로 지검장하고 총장 사이에만 얘기가 되고 대검의 이 담당 부서인 반부패 부장이 지금 한 3개월을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? 이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? 네, 그렇습니다. 근데 영장까지 나왔는데 반부패 부장이 모르는 게 이 업무상 그런 일이 있나요? 중요 정치인 등 사건은 수사 초기부터 반부패부를 통해서 그 보고가 되는 게 통상의 관례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생각하기 힘들다고 봅니다. 지금 대검에 있으면서 이런 유사 사례가 다른 사례가 또 있었나요? 저는 알지 못합니다. 근데 통상적으로 첩보는 이렇게 한다 이렇게 총장이 얘기를 하잖아요. 첩보는 이럴 수도 있다. 이게 무슨 말입니까? 이게 근데 통신 계좌 추적 영장 우리 전주 의원님 아까 PPT로 잘 보여주셨는데 그 수사를 세게 했네 보니까 그게 첩보입니까? 그 정도가? 어떻게 보세요? 보통 검사 생활하시면서 저 정도를 첩보라고 보세요? 어떻게 보세요? 저 정도 상황에서 반부패부가 전혀 몰랐다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렇다면 이거는 지검장과 총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재철 국장이 좀 껄끄러우니까 심재철 반부패 부장한테는 모르게 하자. 이런 암묵적인 서로 간에 뭔가 이렇게 암묵적 합의가 있지 않고는 정상적인 업무상으로는 이게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? 대검찰청에 다양한 기구가 구성되어 있는 것은 그 의사결정 과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그리고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어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되도록 하는 어떤 법령에서 만들어 온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것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다고 이 점에 생각합니다. 대해서 장관님, 앉으세요. 이 점에 대해서 지금 뭐 규정이 어떻고 뭐 이게 해도 되니 안 되니 이런 윤석열 총장 국정감사 때 이런 사실 소모적인 논쟁만 했는데요. 이걸 엄격하게 어떤 경로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밝혀야 됩니다. 감찰을 하던 수사를 하던 자, 그 다음에요. 우리 옵티머스 사건이 되게 중요한 사건입니다.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이게 이제 옵티머스 사건이 뭐 아시는 분 다 아시지만 2019년 5월 달에 무혐의 처리가 됐는데 이게 간단한 사건입니다. 옵티머스가 돈을 모아요. 그래갖고 또 모금을 합니다. 모금한 걸 가지고 이거 투자를 해야 돼요. 투자를 안 하고 그러니까 그 전에 모금한 사람들한테 이거를 투자에 수익을 냈다고 돌려줘요. 우리 카드 돌려막기하고 똑같은 겁니다. 이건 완전히 사기잖아요. 사기. 그죠? 그렇죠. 이 사기 행위인데 이건 아주 간단한 전파진흥원에서 수사 의뢰를 했는데 그 내용이 다 나와 있어요. 그래서 딱 계좌 추적하면 끝나는 겁니다. 이 옵티머스 돈이 들어와서 어디로 나갔는지 계좌 추적을 하면은 사기 여부가 간단히 확인되는 사실이에요. 근데 안 했어요, 이거를. 계좌 추적 혹시 했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? 안 했습니다. 안 했어요? 말씀처럼 이건 폰지 사기의 일종이고요. 계좌 추적만 하면 되는 이거 건데 안 계좌 추적 했습니다. 안 한 네. 거는 직무유기 혹은 이 상태에서 뭔가 문제가 있는 덮었다면 직권남용입니다. 제가 근데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안 한 것 같다. 만약에 했더라면 이럴 수가 없다라는 만약 이건 의심을 하고 계좌 있습니다. 추적했는지 확인해 주시고 네. 거기에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 엄격하게 이 이후에 8천억 이상의 많은 그 서민들의 돈이 피해를 당한 거예요. 저는 지난번에 윤석열 총장이 여기에 대해서 남의 일처럼 그게 뭐 대수냐 하는 걸 보고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. 이거는 그때 만약에 윤 총장이 알았다면
그런 일이 있었느냐, 내가 엄정하게 돌아서 보겠다, 책임 묻겠다, 이렇게 나와야 돼요. 그게 공무원입니다. 김유철 당시 주임검사예요. 김유철 검사가 우리 윤석열 총재 대표적인 윤석열 사단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. 잘 아시죠? 네, 그렇다고 알고 이 있습니다. 변호사가 이규철 변호사로 알려져 있어요. 정확하게 나중에 확인 좀 해주세요. 만약에 이규철 변호사라면 이게 지금 국정농단 특검에 같이 동료 아닙니까? 김유철 검사는, 그러니까 담당 검사는 윤석열 사단의 핵심 측근이고 측근 검사고, 변호사는 또 같은 동료였고, 그 중앙지검장이 윤석열 총장이었어요. 누가 봐도 이거에 대해서 도의적으로라도 미안해해야 돼요. 그리고 이 문제는요, 도의적 문제가 아니고 엄격하게 확인해서 감찰을 하던 수사를 하던 이건 정리를 해야 됩니다. 그래서 이 사건, 서울중앙지검의 사건 처리 과정이 적법했는지 적당했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민들한테 얘기를 해주셔야, 이건 윤석열 총장을 위해서도 자기 주변에 관련된 사람들이 검사 변호사로 해서 이 문제가 덮어졌는데 이대로 놔두면 오해 받잖아요. 그러니까 윤 총장을 위해서라도 명명백백하게 밝혀서, 이거 혹시 감찰하고 있나요? 감찰 예정입니다. 이거 꼭 확인해 주시고요. 제가 마지막으로 시간이 없어서 1분만 좀 더 주십시오. 조금 더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, 아까 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렸는데, 지금 윤석열 총장이 지난 국정감사 때 한 행위는 검찰을 끌고 정치에 뛰어든 겁니다.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. 대통령과 장관의 수사 지휘에 대해서 불법이라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어요. 마음속에 그런 그런 생각 할 수도 있고 생각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. 그러나 검찰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장으로서 그런 얘기를 국정감사장에서 하면 안 됩니다. 검사들이 그러면 총장 말을 들어야 됩니까? 대통령 장관 말을 들어야 됩니까? 그런 논쟁은 국회 와서 정치하면서 할 수도 있어요. 근데 적어도 기관장으로서 하면 안 됩니다. 왜? 수많은 그 총장들이 마음속에 이견이 있으면 그 이견을 얘기 안 하고 그냥 사표 썼는지, 그 검사들은 뭐 소신이 없어서 사표 쓴 거예요? 그 총장들은 조직을 위해서, 대한민국의 국가기관을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. 상급자와 하급자가 의견이 다르면 상급자의 명령을 따르는 거예요. 그 누가 옳고 그른 나중에 가서 논쟁을 하는 겁니다. 이게 정치에 뛰어든 거고요. 정치를 할 거냐 물어봤더니 할 수도 있다, 이 뉘앙스로 답변해서 모든 언론에 다 나와 있어요. 앞으로 윤석열 총장이 이제 어떤 활동을 하든 간에 다 정치행위가 돼버립니다. 대한민국 검찰이 정치를 할 총장을 세워놓고 운영이 돼요. 윤석열 총장을 정치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은 대한민국 검찰을 안 믿습니다, 이제. 이거 엄청난 국가적인 침해예요. 국가적으로 엄청난 훼손입니다. 저는 우리 법무부 장관께서 이거에 대해서 약간씩 정치적 논란도 있는데, 정말로 우리 국가 이 공권력을 온전하게 신뢰를 보장하기 위해서 윤석열 총장이 정치할 거면 빨리 그만둬야 돼요. 그리고 정치를 확실하게 안 할 거라는 확인이 없이는 윤석열 총장한테 개별 검사들의 수사 지휘를 맡길 수가 없어요. 제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, 뭐 여당 국회의원으로서가 아니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건 안 됩니다. 그래서 지금 언론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윤석열 총장이 답변을 제대로 안 해요. 당연히 저는 정치 안 할 겁니다.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. 근데 그 얘기를 안 합니다. 근데 되게 대단히 부당한 그런 처심이고, 이 문제에 대해서도 네, 정리해 주십시오. 감독권자로서 정말 철저하게 앞으로 이 정치행위로 오해되고 정치행위로 확산될 여지가 있는지를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.